백투입니다. 술과 타이레놀을 함께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 알아가지고는 타이레놀로 인한 간 손상을 막을 수가 없고 좀 더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레놀이 간을 손상시키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원래 약은 다 간에 안 좋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분해하기 힘들어서 간이 고생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타이레놀의 대사 과정에서 간을 직접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으로 간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게 되면 그 성분이 우리 몸속에 평생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약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타이레놀 농도는 높아지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점점 떨어지겠죠. 이 과정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약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흡수된 타이레놀 성분 중 대부분이 다른 물질과 결합이 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타이레놀이 소변으로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간에서 대사가 되기도 하는데, 간에서 산화된 타이레놀은 N아세틸파라벤조퀴논이민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간은 타이레놀을 제거하기 위해서 효소들을 이용해 처리를 하는 것인데, 처리된 결과물이 하필이면 독성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간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잘할수록 오히려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일부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일부는 간에서 독성 물질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술이랑 무슨 상관이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들 중 한 가지가 타이레놀을 독성 물질로 바꾸는 효소와 같은 효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술을 처음 마실 때는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토하고 난리가 나는데,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죠. 술을 계속 마시면 주량이 왜 늘어나는 것일까요? 술을 마시면 우리의 간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우리의 간은 알코올 분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좋아집니다. 간에 있는 알코올 분해와 관련된 효소들이 양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때 타이레놀이 들어오게 되면 간의 증가된 능력 때문에 타이레놀이 독성 물질로 바뀌는 속도도 증가하고 생성되는 독성 물질의 총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독성 물질 또한 간에서 해독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독성 물질이 평소처럼 조금 생성되었을 때는 간에서 그냥 해독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독성 물질을 해독할 때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 필요하고, 이 물질이 무한정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나 간 상태가 안 좋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글루타치온이 모자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글루타치온을 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과량의 독성 물질이 생기게 되면 독성 물질이 해독 안 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술을 마신 분들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간 손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효소들을 만들어내고 활성화시켜 놓으면 알코올 분해가 끝난 다음에 그 효소들의 활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을 다 분해하고 나서도 효소들의 활성이 증가된 상태가 일시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타이레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술을 마시고 나서 최소 하루 정도는 타이레놀을 안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원래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술을 안 마셨는데도 타이레놀을 먹으면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죠. 왜 늘어납니까? 간의 효소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술을 자꾸 먹어서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이 하루 술을 안 마셨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상태가 없어지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하루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간의 알코올 분해 관련 효소가 많아진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타이레놀을 먹으면 당장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술을 즐기는 분들은 당장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이레놀은 드시면 안 됩니다. 타이레놀은 타이레놀을 직접 사 먹지 않더라도 감기약이나 몸살약 같은 곳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이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타이레놀이랑 술에 같은 효소가 작용한다면 타이레놀이랑 술을 동시에 먹어버리면 그 효소가 술을 분해하느라 바빠서 타이레놀을 독성 물질로 못 바꾸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타이밍에 어느 정도의 약을 어떻게 먹어야 이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계산을 해서 먹기가 쉽지 않고 개인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삐끗하면 그대로 간에 데미지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으로만 알고 계시고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간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술을 마셨으면 하루 정도는 타이레놀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나 알코올에 중독이 되신 분들은 당장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이레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